대한민국 전군 스타들과 텔레토비 통산에서 논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늘 유튜브를 통해서 썰랑썰레 사연들만 듣다가 제 군생활 중 특이한 사건들이 많아서 옛 추억도 회상할 겸 하나씩 글 써봅니다. 저는 06군번 155mm 견인포 포수로 군생활을 지낸 아재입니다. 대한민국 3대 꿀보직이죠. 제가 입대하던 당시부터 내무 부조리, 복무기간 감소 등이 시작되어 군대가 조금씩 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분대는 2군단 예하의 포병여단이었으며 그 포병여단은 아직 4단급의 지원을 받지 않아 기갑포병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낙후된 시설에서 대대원 400명 정도가 견인포대였죠. 오늘 제가 풀어보고자 하는 썰은 제가 일병을 달고 어느 정도 포대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내던 부대는 아직 구형 막사, 이런 분위기의 막사였죠. 당시 군생활 중 토요일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무한도전 시청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평소와 다름없이 무한도전의 영어마을 특집이라는 방송을 정말 재밌게 보았고, 이는 나중에 벌어지는 이야기의 주 무대가 되죠. 다음 주 부대 정비 주간을 보던 중 일과 이후에 평소에도 포대원들과 스스럼없이 농담 따먹기를 하던 양아치 같던 포대장이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내무실로 들어와서 "야, 여기 영어 좀 하는 놈 있냐?" 저는 자대 배치 당시에 몇 안 되는 국립대 출신이라는 점을 나름대로 부대 내 브레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었기에 여러가지 행정반 업무를 개인 정비 시간에 자원했고, 그 보상으로 담배나 피자 치킨 등을 받아 내무실 사람들과 나눠 먹는 어미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도 포대장이 제대하고 사업할 거라 그러더니 그거 관련돼서 자료 번역하려고 그러나 생각하고 자원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일주일 뒤 일요일날 행정반에서 저를 호출했고, 행정반에 들어가니 당시 군단 본부로 1년 가까이 현장 작업 파견을 다녀와서 부대 내 병사들과 약간 서먹서먹했던 상사님이 주말 당직을 서고 있었죠. 일병 김자트 행정반 호출받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영어 좀 한다며? 내일 아침 먹고 더플백에 간단한 전투복과 생활복, 세면도구 등 챙겨가지고 일개장 입고서 대기해라. 나랑 같이 파견 갈 거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휴가 나갈 때 입는 A급 전투복을 일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여단급 규모의 대대이기 때문에 군단 내 이곳저곳으로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대부분 그 파견의 내용은 세상에 살아서 겪을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다수였기 때문에 저는 걔 엿됐다. 그때 내가 손을 왜 들었지? 라면서 거의 울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죠. 거기다 하필이면 전 여단에서 가장 여러가지 작업에 능하며 군단 본부까지 끌려가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그 상사님과 함께 가는 제가 소속된 포반 선임들도 제 보고에 치근한 마치 산송장을 보는 듯한 그 눈으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분대장 지원금을 구두쇠처럼 아끼던 분대장도 PX에서 부식을 추진하고 냉동을 퍼먹일 정도로 저의 파견은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다라는 분위기였죠. 군입대 이후 가장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죠. "야, 자트야, 파견 신고하러 가자" 라고 저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포대장에게 파견 신고를 하였고, 본부 대대로 내려가서 대대장에게 파견 신고 후 그 상사님의 개인 차량을 타고 파견지로 출발했습니다. 대략 2시간 동안 계속 이동해서 얼굴 본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사님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물어보는 질문에만 멘탈 터진 상태로 대답만 하며 이동했죠. 그렇게 상사님의 차량은 경기도 파주로 진입하였고, 파주 미군 기지로 파견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절규를 했죠. 그러나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은 제가 우려했던 군부대 근처의 풍경과는 다른 정말 살기 좋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역시 미군은 사는 동네도 다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차량은 큰 주차장에 도착했고, 도착한 곳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죠. UDT, 해군, 공군, 육군, 온갖 부대의 복장과 주특기 출신의 견장과, 그리고 일반 병사, 간분, 위관, 영관, 장관, 즐비한 그런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림잡아도 4,500명이 되는 2등병부터 스타까지 모든 계급의 군인이 다 모여있었고, 그중 가장 빛나는 것은 스타들이었죠. 대한민국의 별이 다 모인 것 같은 장관은 마치 이 땅 위에 은하수가 뿌려진 것 같았고, 그렇게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우리 대대장님의 소령계급장은 길바닥에 핀 민들레보다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은하수 뒤로 보이는 시설의 플랜카드가 이렇게 적혀있었죠. 인장병 영어마을 체험 캠프. 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진행한 영어마을 체험 캠프를 4박 5일 동안 체험병사로 파견된 것이고, 저와 함께 온 상사님은 인솔자로 함께 파견된 거였죠. 저는 지난주 무한도전에서 보던 그곳에 왔다는 사실에 환호를 했고, 함께 온 상사님은 맞다, 내가 어디 가는지 말 안 해줬냐? 라고 시크한 태도로 대꾸했죠. 그렇게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다양한 부대의 군인들이 계속 모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마을 입구에 준비한 단상에 3개의 별이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올라왔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 영어마을의 입소자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이번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영어 교육을 받아 글로벌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현 시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계급, 신분은 있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그렇게 연설을 마친 쓰리스타는 전투모를 벗고 영어마을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각 군부대 출신 병사, 간부들은 머리에 물음표가 하나씩 생겼고 영어마을 입소센터로 이동을 시작했죠. 영어마을 입소 1일차. 파란만장한 영어마을 체험은 입소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영어마을의 입소 시 외국 공항처럼 입국 심사장에 너 왜 왔니? 온 목적 뭐야? 라고 이런 걸 물어보는데 외국인 스텝이 질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영어 실력을 너무 고평가했던 거죠. 간단한 입국 심사 질문에도 젊은 병사들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부사관급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영어로 된 입국 심사는 불가능했고 곧 외국인 스태프들이 쥐지를 치며 프리패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입소를 거친 모든 장병들은 6인 1실의 기숙사를 배정받았고 그 기숙사는 이때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구 막사에서 지냈던 저에겐 신세계 같은 시설, 화려했던 시설로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각 방마다 샤워실이 있었고 대략 한 개의 건물당 4개에서 8개의 숙소에 각 방에 비슷한 계급의 병사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정신없는 입소식을 거치고 기숙사를 배정받고 생활복으로 환복 후 점심시간을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서 두 번째 탄성이 오고 갔죠. 영화에서 보던 뷔페식 학생 식당이었습니다. 거기다 특식이라 먹을 수 있었던 스파게티가 미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짬밥에 쩔어있던 저와 기숙사 동기들은 식판에 미어 터져난 음식을 퍼서 돼지처럼 나눠먹기 시작했고 영어 수업은 대략 400~500명이 한꺼번에 같은 수업을 받을 수 없었기에 20~30명 정도가 클래스를 나눠서 영어마을 각지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듣게 된 첫 수업은 기숙사 동기들을 포함한 위관, 영관, 장관 아저씨들이 모여있었으며 그렇게 왜 모여있는지 모르는 저희들은 함께 외국인 교사에게 영어로 호키포키 댄스를 배웠습니다. 첫날 수업은 입소식과 간단한 교육 이후 5시 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숙사로 복귀 후 기숙사 동기가 여기 들어오다가 봤는데 영어마을 입구 쪽에 가니까 식당들도 있던데 거기 술집도 있더라. 우리 거기 가서 한잔하자. 당시 기숙사 동기들은 대부분 2등병, 1병들로 구성된 개 짬찌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죠. 알코올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없었던 저희는 식당가로 이동했고 이미 함께 입소한 상사님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생맥주 시키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타부대 중대장, 대대장들과 호영호재하면서 이야기 꽃이 피우고 기숙사에 돌아와 첫날을 마무리했죠. 와 미쳤네. 영어마을 입소 2일차. 지금 이게 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던 중 이상한 기분이 들어 시계를 보니 6시가 이미 지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긴 군대가 아니었죠. 기상나팔도 없고 그저 입소식 때 나눠준 시간표에 따라 밥 먹고 이동하고 수업 듣고 대학생 같은 일과생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도 없던 저희는 밥이나 먹으러 가자면서 밖으로 나갔으며 이미 밖에는 2등병 상병 모자를 쓴 입소자들이 어슬렁거리면서 주변 경치 구경하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꽃이 핀 정원에서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40대쯤 되는 아저씨들과 마주치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아마 어디 대대장이거나 행보관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어마을 마지막 날 장기자랑 출전자를 모집한다고 전달했고 그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팀에게 포상휴가를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받았죠. 저와 기숙사 동기들은 출전을 선언하고 제가 아는 비트박스에 동기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랩을 하고 나머지는 춤을 추는 대형의 내용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마을 입소 3일차. 대한민국 국군의 영어 실력의 끝을 본 외국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영어 수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자 여기서 저 친구가 뭐라고 했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죠. 그마저도 다음날 어릴 적 일요일 아침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는 예쁜 경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쯤부터 그냥 매 끼니 양식을 먹던 아재들이 느끼함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의 각종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죠. 영어마을 입소 4일차. 이쯤 되니 아침 일찍 일어나던 기숙사 동기들이 수업 시간에 겨우 맞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수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고자 영어마을 전체에 보물 찾기가 시작돼. 보물은 무려 휴가증.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던 기숙사 동기는 해병대 수색의 진면목을 보여주지라고 외치고 뛰어나가서 영어마을의 호수를 헤엄치고 나무 등을 오르면서 보물 수색을 시작했고 휴가증을 진짜로 찾아서 하나 확보했죠. 와 짱이네. 휴가증은 그냥 꽃밭에 다소 곳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마을 입소 5일차 마지막 날. 첫날 영어마을 입소자 전체에게 연설을 하던 쓰리스타의 주관하에 경기도지사도 참석한 장기자랑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부대에서 모인 여러 계급의 군인들이 각자의 장기를 뽐내며 노래, 춤, 차력, 보디빌딩 등을 장기자랑을 선보였죠. 저는 남자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몸매를 자랑하던 UDT 출신 부사관들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기숙사 동기들도 준비한 장기를 성공리에 선보였지만 입상은 못했죠. 그렇게 4박 5일간의 짧은 천국 같은 영어마을 체험이 끝나고
입소한 상사님과 저는 부대로 복귀하였고 부대 내에서는 외부 진지 정비를 하고 개쩔은 선임들과 후임들이 저를 마주해 주었죠. 그 쩔어있는 얼굴을 보니 어떤 생활을 하다 왔는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선임들의 질문에 허옇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결국 함께 갔다 온 상사님의 입을 통해 저는 일주일 동안 개꿀 빨다 온 놈으로 찍혔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펜다 모아다 개펜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영어 마을로 가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